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 셋째 주죠. 3월 18일 토요일과 3월 19일 양일간 예상 연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따로 보시겠지만, 예.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개나리가 좀 다 피고, 산수유, 또 매화요? 예. 개나리가 다 봉우리가 펴지는데, 지난주 그 어떤 기록 같은 걸 보면은 1200이죠. 1200 1분 16초 또 1300 1분 23초 때 조금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 시기가 되면 지금 계속해서 비는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로가 좀 풀리면서 얼었던 주로가 풀리면서 좀 가벼워질 것이다. 기록이 좀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크게 어떤 폭은 아니더라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도 역시 이제 4%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현재 그다음에 이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잘 안 하게 되는데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마 안 된다. 이길 수 없다. 대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이제 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루에 3경주를 골라라. 내가 이거는 진짜 어떤 예상가든 간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저 예상가도 이렇게 한 3개 경주를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 여러분들의 힘을 실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사실은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적중 여부를 떠나서 내가 보고 있어. 정말 저거는 비인기만데 조교를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조교를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교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연이 있다면 이거 말 좋아졌어. 그러면은 자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레이스는 이렇게 흘러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치자요. 그래서 결과를 나는 1 놓고 2, 3이라고 2, 3은 꼭 받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근데 저나 어떤 다른 예상가를 어떤 예상가를 좀 하든 간에 쟤도 1 놓고 2, 3을 보내? 그랬을 때 이제 배팅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어떤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적중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거의 이런 경주들이 하루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맞는 경주가 하루에 2-3개밖에 더 되겠냐고요.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근데 10개 경주를 다 배팅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쉬어라 이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으면 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변수 때문에 내가 배팅을 못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 말은 빼고 하면 위험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쉬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참아야 된다. 요는 참아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3경주 골라서 1경주 적중시키면 그나마 잃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배당을 이거 2배짜리, 이건 1.7배짜리고, 이건 한 3배짜리고, 이랬을 때는 얘기가 달라. 이런 경주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20배, 30배짜리,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당일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배당이 10배 이하로 떨어졌다. 그럴 때는, 물론 그런 것들이 배당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포기하지 마셔야죠. 그런 경주는. 만약에 10배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도 내가 예측했을 때 한 20-30배 예측을 했는데 10배 이하로 떨어졌어. 그럼 남들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게 5배든 7배든 10배 이하로 떨어졌더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근데 엄한 데 가서 아무 데나 그냥 이거 될까 말까 한 데 가서 이런 공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예전에 이거 시작할 때부터 경마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지 않는 방법은 참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를 오늘 또 하게 되네요. 자, 바로 이제 경주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00m고요. 뭐 이 마구마입니다. 마구마인데 자전지 파행 2월 15일 날 자전지 파행이 있었습니다. 파행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죠. 근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 다 하나씩의 단점들이 커요. 그 단점들이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구마 같은 경우도 주행심사인가요? 뭐 잘 기억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경주가 됐든 간에 그거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에는 분명히 뛰어 올라왔어요. 분명. 뭐 주행심사가 됐든 실전에 됐든. 그래서 다음번엔 되겠네 그랬는데 그때 뭐 송재철 기수인가 누가 타고 너무 서둘러서 탔단 말이야. 지난번에 제가 또 추천드렸어요. 오수철 기수니까 서둘르지 않겠다.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요는. 예? 포인트는 이마필은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단점이 뭐예요? 뻣뻣해요. 뻣뻣한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안배를 해주니까 되더란 얘기입니다. 1200인가 1000m인가를 뛰고 그 다음에 거리를 늘려서 갔죠. 이제 뒷심이 있으니까. 그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나운 포레스트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매번 방태종 기수가 데뷔 전에 입상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힘도 안 차 있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 얘는 그거하고는 이유가 다르죠. 얘는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단거리에서 그렇게 뛰어 올라오니까 그때는 어때요? 차분하게 탔거든요. 왜?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이마필의 어떤 능력을 가늠하는 거였었어요. 그냥 욕심이 없었던 거죠. 욕심이 없이 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어깨에 힘 빼고 탄다고. 그러니까 어깨에 힘 빼고 아무 생각 없이 타다 보니까 말이 날랐어. 낯에서 뛰었단 말이야. 그냥 거리를 늘려간단 말이야. 얘가 장점이 그건 줄 아니까. 근데 초반에 무리하면 그 장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수철 기수가 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이 타라 이거예요. 데뷔 전에 만약에 그 걸음을 잰 그 상황에서 뭐 걸음을 쟀다는 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냥 뭐 승부를 회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전개를 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번에는 욕심 부리고 가서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뛰겠냐고요. 그러니까 타던 대로 타란 얘기예요. 이 말의 장점을 자기가 그렇게 발견을 했으면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까꾸로 해놓고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그러니까 기수의 어떤 기승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타놓고 이렇게 탔으면 자기 실수지. 예. 그런 걸 말탓을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그 기수가 말탓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필이 이제 2번 썬더블루입니다. 불량주로 해서 내측에서 선행 갔네. 외곽에서 선행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선행마가 있었고. 그러니까 불량주로라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불량주로인데도 말이 걸음이 없더라. 근데 이게 인기마가 돼버린다. 자, 이번에는 뭐 했냐면요. 1000m에서 라피어반이라는 국내산 박태정 기수가 탄 3군이에요? 3군 마필? 예, 3군 마필이랑 여기서 요이 땅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걸렸어? 이거 여기 멀리 있는 거 쳐다보기 힘들거든요. 그 밑에 여기 앞에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찰하면 여기 있는 걸 위주로 보지 이 멀리 있는 걸 보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가 밑에가 이제 한가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막 뛰어오기 시작을 해요. 두 마리가 같이 여기까지 이 정도에 4코나 돌기도 전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두 마리가 막 뛰어와. 그러니까 썬더블루는 기본적으로 순발력,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죠. 선행을 갈 정도니까. 근데 라스트는 없어. 뒷심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섰죠. 자, 여기까지는 이 라피어반이라는 마필, 3군 마필이랑 같이 와요. 같이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걸어와요. 이게 뭐예요? 얘는 뭐 꼭 따지자면 썬더 모카신의 혈통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뭘 갖고 있어요? 경직된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이거는 빼자고요. 이거는 뭐 아니더라도 꼭 얘의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경직된 몸을 갖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걸어와요. 여기서부터 걸어와 가지고 뭐 여기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예.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습부를 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로에서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주로에서 과연 얘가 2번 게이트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변수란 말이야. 내가 2번, 3번, 4번을 지금 배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2번이 걸려. 유진아가 이게 막 쓰는 말인데 혼자 선행을 가. 단독 선행 찬스야. 저걸 빼야 좀 배당을 먹을 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져간다. 배당이 없어요. 먹을 게. 그죠? 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쉬어야죠. 쉬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받쳐놓고 2번, 3번, 4번을 배팅하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날의 배팅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 그런 계획 하에서 여러분들이 배팅의 어떤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셔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 같아서는 썬더블로 빼고 싶죠. 빼고 싶은데 혼자 선행가. 아직 주로는 몰라. 첫 경주야. 못하는 거죠. 리치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치게이트라는 말도 지금 얘는 좀 몰라요. 부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요. 골막염 2월 5일 날 골막염이요. 근데 2월 5일 날 골막염을 많이 알았네요. 작년부터 이게 뭐 그 고질인가 보네. 9월 달, 12월 달, 2월 달에 또 알았는데 자, 이게 정말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요, 걸음이.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뛰는 그런 마필인데, 그 다음에 이제 2번 광칙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정희 기수가 안쪽에서 뭐 선행 뭐가 갔는데 뒤에서 딱 붙들고 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바깥에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선행을 가고 있었는데, 밖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얘는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따라갔다고 아마 마세에서 표시될 거예요. 여기서 붙들잖아요. 안 몰고 나가잖아요. 그동안에 다 몰고 나갔던 마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이 또 탈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 경주는 배팅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계획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오늘 배팅을 계획한다면 여기서 10분의 1만 뛰세요. 10,000원만 갖고 배팅을 하세요. 그냥 오늘 주로가 어떤지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거기에 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또 배팅 안 하면 또 그냥 뭐 거기에 신경이 안 써지니까.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뭐 배팅의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배팅을 해봐야 그렇게 크게 이익을 낼 건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단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여기는 뭐 1번 런던 비상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말이 아닌데 보니까 뭐 장추열 기수라고 해서 예상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해볼 만하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5번 뷰티풀 멜로디가 나왔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늦발했어요. 늦발. 발주 늦어가지고 외곽으로 돌아서 무리 선두권에 이제 거기에 무리에 합류를 하죠. 외곽으로 합류를 했는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걸음이 커요. 한 470km밖에 안 나가죠. 60km, 70km 돼서 빼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 계속 2주 만에 나오고 있어요. 2주 만에 나오는데 그냥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써먹을 수 있느냐? 선행 갈 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선행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은 선행을 가면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늦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발주가 안 되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누구죠? 그때는 빅토르 기수가 타면서 좀 늦발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김용군 기수로 바뀌어서 2번이나 출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데뷔전 때 어떤 그 출발을 보면 늦발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기수가 안 해서 조금 이제
뭐랄까 어떤 박자가 안 맞아서 말이 나가려는데 지가 뭐 뒤로 간다든가 뭐 이런 중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날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조금 뒤로 중심이 가죠. 네, 그런 것들인데 요는 선행이에요, 여러분들. 이 경주에서 첫 경주에서 만약에 뭐 선행이 그런 걸 잘 봐주시면 좋겠죠. 선행이 조금 강세다.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좀 주로가 가볍다. 그럼 얘가 선행만 나서면 돌 수 있다. 그랬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려면 7은 인정입니다. 오늘은 뭐 저도 7은 지난번 뛰는 거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말 컨디션도 그렇고 7은 그냥 인정이에요. 인정이니까 그 만약에 이런 식의 배팅이 되죠. 5 뷰티풀의 7 주력 뭐 누구 말 따라 집 팔아다 박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인기 1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빠지면 하는 여러분들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순위는 누구예요? 10번 에브리차미가 있죠. 지난번에 모래 맞고 막 안 뛰고 막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외곽으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막 바깥으로 나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10번 게이트야. 이거 안토니오 기수의 어떤 그 영리함이라면 분명히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 안토니오 기수가 외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저울질 할 게 뭐냐면 7번하고 10번하고 누가 세냐 이거. 얘는 선행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아주 내가 꽉 믿었단 말이야. 선행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뭐 선행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리함 때문에 그러면은 7 추계, 5 주력, 10 방어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단 말이죠. 7은 인정을 하면.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이 생기면 5 머리 7 주력 이거 들으면 여기다 70%, 70%, 여기다 30%. 이 30%만 돼도 이거를 넘어서는 배당이 될 거거든요. 30%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팅을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배팅을 뭐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그럼 여기 다른 말 없어요. 지금 해운대 갈매기 그렇죠. 이거 디바인 평화 이거 말 컨디션 아니죠. 이게 세마필이에요. 세마필 갖고 공략을 하는데 안전빵은 안전장치는 이렇게 7머리에 5, 7머리에 10. 아니면 7머리에 10은 이게 배당이 없거든요. 본전 방어 정도는 해둬야 되겠죠. 예. 뭐 제가 오늘 막건 그 강의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뭐 여기 뭐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디바인 평화는 뭐 다 그렇고. 예. 아무튼 이 경주는 세마필 좀인데 어떤 뭐 배당의 메리트도 없을 겁니다. 당일 가면 오 이거 바람 잔뜩 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30배 예상을 했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7-8배 예상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3-4배로 줄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돼요.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선행 못 가면 죽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70%씩 목숨을 걸 일은 없잖아. 예. 자, 두 번째 경주였었고요. 네, 3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예, 1300m 국내에서는 6군 연령 오픈입니다. 그래서 오픈이라 이제 뭐 4살짜리 다 있고요. 자, 이 경주도 욕심이 조금은 나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2번 원평 스카이가 있습니다. 2번 원평 스카이, 그 다음에 5번 불의 날개, 그 다음에 8번 스탠바이미, 그 다음에 10번 실버부터 이렇게 4마필로 이제 인기가 되죠. 근데 얘네들이 다 사실은 그 불안한 마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불안해. 얘가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필을 그동안 6번을 뛰면서 하만식 기수가 한 번, 김동수 기수가 한 번 이렇게 탔어요. 근데 하만식 기수는 마지막 활용 타임이 14초 1이고 김동수 기수는 15초 0이야. 근데 그동안 조한별 기수는 느리면 13초 1이고 빠르면 12초 8에서 9를 끊었어요.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조한별 기수는 그냥 이마피를 뭐 자기가 4번을 타봐서 잘 알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힘 빼고 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김동수 기수나 하만식 기수는 서두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13초 5가 넘어가면 마지막 활용 타임이 13초 5가 넘어가면 4코너까지 오던 속도와 마지막에 500m의 속도가 같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넘어가면
여기서 더 넘어가서 14초, 1, 15초를 그러면 걷는 거다.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걷는 거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던 속도보다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탄력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 조절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극단적인 표현으로 걷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간 탄력은 떨어졌다 이거. 근데 반면 조한별 기수는 여기까지 오는 속도가 55km로 왔으면은 마지막 활용 타임, 마지막에 그 500m 저기 스피드는 56km를 낸 거야. 근데 캐만식 기수나 김동수 기수는 55에서 55야. 그냥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54가 될 수도 있고 54.5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힘 조절을 했기 때문에 느려요. 그러면 그 힘을 분명히 여기가 54가 되면 56이 아니라 57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태까지는 그 실버 부스터가 내측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한별 기수가 임하필을 잘 알고 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힘 한 배만 해주면 된다는 걸 내측에 있어서 유리하게 전개가 유리하게 펼쳐졌지만 자 오늘은 외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8번이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5번 8번이 이렇게 간다. 어떤 말이 갔든 간에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제일 외곽에 있어. 그럼 여기서는 선행을 가면은 죽어. 그죠? 임하필은 잠깐 2번 3번만 몰아도 얘는 죽는다는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들어갈 거냐 얘가 여기서 일로 갈 거냐 불리하다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불리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 외곽에서 이렇게 전개를 펼치면 일로 들어가는 거는 많이 당겨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할게. 당긴다 제어한다의 요 차이점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딴 데로 가고 자 하여튼간 제어를 해서 요 뒤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죠. 제일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지금까지 냈던 55km의 속도가 아니라 56km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그 몸의 어떤 뻣뻣함을 봤을 때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쳤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 그런다고 해서 얘를 뭐 그런 어떤 불리함 때문에 얘네들을 다 CAC를 가져가도 배팅의 메리트가 있느냐? 얘네들도 그렇게 썩 좋은 뭐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원평 스카이인가요? 저런 건 뭐 컨디션도 아니고 그냥 스탠바이 하나 정도예요. 근데 얘는 뭘 갖고 있냐면 거부는 아니고요. 거부라 그러면 거부라면 가다 팍 쓰거나 뭐 이렇게 바깥으로 삐지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뛰려고 하질 않아요. 땡땡이를 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땡땡이죠. 쟤도 지금 외곽에 있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아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제일 유리해 보여요, 지금. 불의 날개도 뭐 그렇게 뭐 센 마피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세 마피를 갖고 공략을 한다면 이 10번이 만약에 뭐 아주 쉽게 선행을 가지 않으니까 붙들고 선행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죠. 이 실버 부스터가. 그거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붙들고 선행 갈 수 있는 케이스냐 아니면 뒤로 들어가는 거 힘들다 그랬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거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그다음에 요 거문은 다른 막건 꼭 활용하십시오. 이 7번 거문 같은 경우는. 자, 3경주였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육군이고요. 오늘 그런 말이 많이 그러니까 토요일자 제가 좀 늦게 말씀을 드리는데 토요일자에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조교 좋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식의 접근하느냐, 어떤 그 상대성으로 그냥 무조건 상대성, 전개, 요 두 가지 정도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잘 생각을 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만약에 배팅을 하신다면 자 이경주도 마찬가지죠. 자 1번 고수참입니다. 임하필은 데뷔전 때부터 제가 믿으면 안 된다 그랬지. 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실버 부스트라든가 마구마라든가 개보드 때보다 더 심한 그런 리듬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뭐의 혈통이 페더럴리스트네요. 그러니까 페더럴리스트 요즘에 페더럴리스트 뛰는 게 뭐 있죠? 그거죠. 문세영 기수 타는 KN 골드킹 그 2차 왔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런 편성이니까 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금화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강 현마? 여러분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화필 데뷔전 때부터 제가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문세영 기수 같다고 주행심사 때 붙들고 날라왔다? 그럼 붙들었기 때문에 힘으로 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거 뭐 아주 이슈거리인데 유승환 기수 아주 뭐 3착도 못 얻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뭐예요? 금화필 믿지 말라고 봐. 제가 1억 4천이요? 이런 몸값 못 한다고 제가 딱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변할 소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나요? 뭐 저도 뭐 추천은 드렸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자, 이 고스트 참도 마찬가지예요. 리듬이라고는 하나 1도 없는 마필이에요. 뭐요? 네기레킨? 오늘 나와요? 내일 나와요? 네기레킨. 임기현 기수로 바뀌었죠. 그 네기레킨이 센 마필이냐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두 번째 경주인가요? 최범명 기수 탈 때 선행 간다고 추천드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이 마필 결코 센 마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두 마필이 동반 습보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쪽으로 뛴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4코너를 뛰는데 이게 네기레킨이 안쪽에 있어. 그다음에 바깥에 이 뭐죠? 고스트 참이 있어. 얘네 둘이 지금 이제 요는 뭐냐면 둘이 잘 뛰어와요. 뭐 얘는 뭐 거의 뭐 스피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고. 그러니까 얘는 뭐 등치가 크지 않고 얘는 등치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잘 뛰다가 딱 전방 얼만큼 오면은 얘가 점점 탄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은 따라를 못 가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처음에는 힘으로 뛴다, 버텨낸다고요. 힘으로 어떻게 같이 뛸 수 있지만 몸이 뻣뻣하다 보니까는 그게 자꾸 처지는 거예요. 데미지가 오는 거죠. 점점. 근데 오늘 같은 경주에서 이게 지난번에 그 최강 형마랑 같은 맥락이 오늘 같은 경주에서 이걸 어떻게 빼냐고. 이게 여러분들 위험해. 이거 배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팅하는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면 아유 저 새끼 때문에 또 배팅 못했다 그러지. 그래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주는 팀 그냥 쉬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 나머지 그 다음에 후차권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딱 그래서 제가 이 경주에 새로운 빛깔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말 컨디션은 좋은데 말을 안 들어. 지난번에도 라스트에서 막 안으로 기대고 김옥성 기수랑 얼마나 싸우냐. 그러면서도 말이 뛰거든요. 분명히 근데 똑바로만 뛰면 여기선 뭐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복승, 그러니까 배팅권에서는 아주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안으로 기댄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추천하냐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선행 간다는 보정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기 전에는 근데 선행도 가야 가나 보다지 뭐 지금 뛰기도 전에 제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 못하죠. 그것까지 예측하면 뭐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고요. 제가 배팅해서 부자 됐겠죠. 나머지 말은 모르죠. 이 월드 플레이, 대승가원, 이거 맨날, 이거 최고, 이게 최장 긴 말이잖아요. 찬란한 복봉, 라스트 피치. 연희사랑이 이제 이거 선행 가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그러게요. 한진마방이라 연희사랑이 새로운 빛깔이 나오면 봐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참 메리트가 없어요. 어차피 고수참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말은 새로운 빛깔인데 이게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겁니다. 이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유료 예상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미 다 말씀드리잖아요. 더 제가 그렇다고 유료 예상에서 뭐 다른 거 하느냐? 결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네. 자,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600m고요. 예, 군에서는 5군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이런 빛나는 질주 한번 볼까요? 빛나는 질주 제가 이제 그때 박상우 기수인가요? 박현우 기수인가 박상우 기수가 1300인가에서 한번 1번 달 때인가? 그때 이제 처음 입상했을 때.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벌써 3번이나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올 때 뭐 여러분들 못 맞춰요. 왜 못 맞히냐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박상우 기수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마라. 뒤에 있어라. 분명히 이경주는 앞에서 다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 근데 그때는 제 어떤 그 생각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은 박상호 기수가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다이 포스를 말씀을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그 50점 할 뭐가 들어왔죠? 하여튼간 9번이랑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10번 한강 매직하고 이거하고 한강 매직을 축으로 해서 3번 제다이 포스가 이게 주력이었었어요. 근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다이 포스의 고개가 높기 때문에 김호정 기수의 주먹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먹, 부조.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빛나는 질주를 타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랑 똑같았기 때문에 얘를 드는 거예요. 주먹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힘한 배를 최대한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뭐야? 흐름이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대들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 확실하지 않느냐면 제가 몇 번을 돌려봐도 이게 느린 건지 빠른 건지 대부분은 뭐 10개 경주를 봤다면 7, 8개 경주는 이 흐름이 느립니다, 빠릅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이 딱 와요. 근데 이 경주의 흐름은 이게 느린 건지 빠른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빛나는 질주가 따라갈 정도거든요. 거의 골이 물었어요. 거의 후반부도 아니에요. 거의 다 후미권이긴 하지만은 뭉쳤단 말이에요. 사정권 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김효정 기수가 꽉 안배했냐? 안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근데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역시 걸음은 느려요. 그러면 라스트에서 그거는 보여요. 다른 말들이 다 무뎌졌어. 근데 누구죠? 빛나는 질주가 뭐 걸음이 쌈박했냐? 아니에요. 13초 3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3초 3. 여기 오던 거보다 그냥 거의 13초 5가 평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초 3이면 거기서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최소한 12초 8, 9는 뛰어야 0.5초 차이면은 어마어마한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13초 3밖에 안 뛰어서 그럼 다른 말이 못 뛰었다고 봐야지 얘가 잘 뛰었다라고 보는 건 아니죠. 그런 흐름이었었다. 라스트에서의 어떤 흐름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중간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느린 건지 빠른 건지 그게 판단이 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블루도 그렇고 금화시쿠도 지난번에 이 경주에 같이 뛴 거 뭐 그랜드스타, 금성세계, 스마트 블루, 해피나이스, 새벽 아닌데 이 경주가 아닌가요? 하여튼 금화시쿠가 1600을 뛰는데 1분 44초? 43초, 44초죠. 43초 9면은 뭐 44초죠. 예. 그러면 1600에서 보통 빠르면 평균 41초에서 42초를 끊어야 돼요. 근데 42초나 느려. 이거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좀 제가 이거는 긴가민가 한 거예요. 누구냐면 이 7번 올포 유어 드림인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뛰어야 되는 체형이에요. 근데 말이 아직은 맹숭맹숭해. 뭔가 변화는 안 왔어. 근데 지금까지 1400까지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땐 1700에 가야 돼. 근데 1600도 사실 코너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1코너, 2코너, 3코너, 4코너. 제가 1700에서 코너를 4개 떼야 돼요. 왜 4개 떼야 되냐면 그래야 상대들이 무뎌지고 나는 힘을 남겨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냥 뭐 힘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뭐 다른 말들도 하는 말이 있겠지만 얘의 근데 지금까지 1400만 뛰었단 말이야. 직선이 긴 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1200에서 늦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초반보다는 뒷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1200에서 올라와. 근데 너무 늦어. 그러면 1400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왜 잘못된 생각이? 제가 이 직선이 긴 1300, 1400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1200이나 1400이나 똑같아요. 직선이 길기 때문에. 빠르르 앞에 말들이 스피드를 내고 직선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1400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거리가 길다고 취입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600도 가늠하기 어려워서 1700이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1600에 왔어. 저도 욕심은 생기는 거죠. 저게 1600이나 그러니까 1700이나 이런 데 가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1600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말이나 좀 좋았으면은 1600이라도 뭐 앞에 말들 뭐 무뎌지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컨디션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교를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조교는 그냥 평상시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경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좀 가볍게 한번 배당을 한번 상대 없잖아요. 뭐 7축에 금화시크 없어요. 뭐 빛나는 질주 가져가시려면 가지고 1번 금성세계 선행간 이런 애들도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선행 가서 그때 오수철 교수가 선행 가요. 죽기 살기로 선행 가요. 오늘 죽기 살기로 선행 가요. 근데 이런 말들은 지난번에 1400 제가 그랬잖아요. 1400이 왜 나오냐고. 이거 죽으러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러 나오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죽으러 나오는 거다 이거는. 아니 거리가 짧으면 될 거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1600이나 1700은 힘을 안배할 그 거리가 되잖아요. 코너를 만나기 때문에. 근데 1400은 직선이 길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 얘가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번 금성세계가 선행을 가더라도 이게 1700m에서 내던 스피드와 1400에서 내는 스피드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달라붙으면은 그냥 기수는 주먹이 스르르 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1600이고 이제 요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가서 버텨내면은 1600도 1700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올포유 드림일 좀 염두에 두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예. 예. 그냥 예. 다시 한번 이제 순간 터치를 갖고 공략을 하십시오. 뭐 이거는. 근데 좀 분산 배팅이 되기 때문에 좀 많아요. 기권에 있는 마필이. 자, 이 순간 터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1200m인가요? 1200m에서 이제 유승환 기수가 붙들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경주에 뭘 했어요? 1400에 올 거다. 예측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1200처럼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탔어요? 반대로 탔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여요. 그 1200 탈 땐 나오자마자 붙들었기 때문에 뭐 8번째, 9번째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1400에서는 나와서 내가 보니까 빨라. 그 전에서는 선행을 가던 마필이니까. 그러니까 4번째, 3번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전에 어떻게 힘으로 인해서 단거리에서 선행을 가서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마필이 어떻게 보면은 주폭이 크고 아까 얘기했던 뭐죠? 금성세계나 이러면 느려요, 걸음이. 그러면 그 느린 걸음을 초반에 다 힘을 빼버리면 나한테 힘을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이제 이경준 12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거예요. 여기서 선행 가려고 그러면 죽어요. 저는 안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1200m에서 해봤잖아요. 여기서 참아보니까 말이 뒷심이 있어. 근데 1400 가니까 앞에가 선입권이죠. 선입가. 그 죽었어. 그럼 뭐예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전 이번에는 이렇게 탈 거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축으로 가는데 왜 쟤를 축으로 가냐? 사이즈도 셀 뿐 아니라 이경주 자체가 장산스포부터 4번이죠. 장산스포부터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네기레킨. 네기레킨 여기 나오네요. 네기레킨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삭스가 있네요. 울트라삭스. 자, 이게 선행마예요. 선행마. 누가 제일 빨라요? 얘가 제일 빨라. 아닌가? 맞아. 얘가 제일 빨라요. 울트라삭스가. 그럼 얘들 죽어야 돼. 자동이에요. 자, 이 네기레킨 아까 얘기했죠? 그 고스트킨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했다. 근데 앞서더라.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얘가 나는 못 뛰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잘 뛰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얘는 보면은 제가 최범명 기수 맞죠? 최범명 기수가 아닌가? 예, 최범명 기수가 이혁 기수가 데뷔전 타고 두 번째 경주 제가 여기서는 선행 갑니다. 그래서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왜 못 들어와요? 신장력이 없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탄력은 낼지는 모르지만 신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물론 오히려 뒤에 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힘 조절.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선입권에서 힘을 조절할 때. 근데 얘는 선입권에서 힘 조절해야 소용없어. 지금 현재까지는 얘가 적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다 선행 갔어. 데뷔전 때 뭐라 그랬죠, 제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 경기에 버렸어요. 여기서는 선행을 가기 때문에 빼진 못하겠다. 근데 얘의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이 네기레킨이 다리가 짧아서 숏다리라 신장력이 없다면 얘는 어깨가 안 나가서 신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데뷔전 때 그렇게 물론 그때 골막염도 앓고 뭐 그랬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주행심사 때 뛰는 걸 보면 말이 뻗지를 못해요. 어깨가 안 나가요. 근데 얘가 선행을 가. 얘는 따라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뭐 물론 데리고 가야죠.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축을 2번, 아니죠. 4번, 3번 순간 터치로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2번, 4번, 7번이 2번, 4번, 7번이 이런 순서로 갈 거라고요. 3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셋이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상관없어요. 싸우든 말든 간에. 어차피 뭐 얘네들은 뭐 누군가 선행을 가든 간에 다른 말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가져가. 어쪽에다 다 주력을 할 거냐가 문제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얘네들 다 무너지면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 동투자회 같은 경우도 제가 말했죠. 이게 또 그때 그 얘기 하면 안 돼. 동투자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는데 이번 주에도 뭐 예상. 이거 정말 약한 편성에 띈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약한 편성이 어딨냐고요. 말도 거기다 컨디션까지 좋아요. 얘가 컨디션 좋아서 지난번에 이겼다고 승승장구할 것 같아. 왜냐하면 고개가 높아서 승승장구할 일이 없는 마필이에요. 아니 그러면 10조에서 그렇게 조교를 했는데도 왜 안 뛰냐고요. 13조로 가서 딱 운이 좋게 그런 편성을 만난 거예요. 편성을 만났고 그다음에 네모 프린세스. 지난번에 기록 보면 얘네들하고는 사이즈가 안 되잖아요. 15초가 넘으면 16초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이제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앞에 가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3한지 나오자마자 탁 붙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6, 7번째 있었어요. 네. 외곽에서. 그 라테도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는 힘이 있냐고. 얘도 체구가 얇고 마체가 얇아서 자세가 또 이렇게 우위로 가 있는 자세잖아요. 앞으로 가는 자세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네들 셋이 다 무너지면 12는 가져가요. 좀 구목제가 그러잖아요. 분산 배팅이 된다. 2, 4, 7, 10, 12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주력하고 나머지를 받치고 가느냐. 네. 이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뭐 또 있어요 뭐? 없잖아요. 예. 여기서 다른 말 들으면 못 맞히는 거죠. 순간도치가 못 와도 못 맞히는 거고. 예, 요렇게 제가 유리회상을 할 겁니다. 네. 자, 6경주였었고요. 자, 7경주입니다. 예, 이것도 뭐 어렵죠. 슈퍼 피니시, 이거 컨디션 아니지. 기쁨 한호 이것도 보세요. 지난번에. 그냥 이전에 선행을 안 갔는데 얘도 지금 요배통, 허리죠. 허리. 예, 그 다음에 라운타이거 몬스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건 이제 6번 몬스터파인데 얘가 제일 셉니다. 이 경주에서. 잠재대 능력이. 근데 지난번 그 작년 연말이죠. 연말 그 마지막 그랑프리 있기 전주인가요? 예, 그게 12월 며칠이에요? 12월 4일이니까 전주네요. 둘째 주가 이제 그랑프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가서 그 브리더스컵을 태워 2세마 이제 그랑프리죠. 2세마 그랑프리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꼴찌로 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완전히 무기력하더라고요. 완전히 무기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그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전 조교사라면은 전 부산 원정 안 갑니다. 그 7시간, 8시간씩 아무리 요새 뭐 수송 트럭이 뭐 진동이 없고 뭐 아주 뭐 그야말로 무슨 에이스 침대처럼 푹신푹신 하더라도 그거 예, 제가 예전에 말 수송해 봐서 알아요. 뭐 좀 경주만은 아니더라도 수송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 수송을 해보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말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피곤할까? 피로도? 하여튼간 말들이 마방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해요. 요즘에는 뭐 이제 무진동차니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뭐 얼마나 저 피곤함을 좀 덜어줄는지는 모르겠지만 7시간, 8시간씩 그렇게 원정길 안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여파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몬스터 파워가 2월 첫째 주, 2월 9일인가 2월 5일부터 지금 조교를 조교를 계속 해왔어요. 꾸준히 해왔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산에 갔다 와가지고 얼만큼 피로도가 회복이 됐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이거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라든가
뭐 윤승대 아니죠 예시장에서의 컨디션 윤승대까지 끝까지 봐야 돼요. 이마필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이마필에 대해서 잠재 능력은 갖고 있는데 다른 말들은 다 보여줬잖아요. 더 이상 보여줄 게 더 이상 거기서 뭐 변화해봤자 요만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몬스터 파워는 조금 더 얘네들보다는 변화할 소지가 조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 뭐 그렇게 저거 하고요. 자, 7번 검은 질주입니다. 검은 질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거는 얘기하고 가자. 여기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얘가 440kg, 50kg 나가요. 450kg, 440kg, 50kg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기레킨 말씀을 드렸죠. 얘도 거의 비슷한 체형이죠. 근데 성격만 놓고 보면 얘가 조금 더 칼칼해요. 아주 칼칼하고 걔도 성격이 조금 얘보다는 덜하지만 칼칼해요. 어떤 모색이나 털 색깔입니다. 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틀리지만 주행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흡사해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신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그랬죠. 신장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한도 체형에서의 신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장력이 좋은 말들을 보면요. 생구벌이 쫙쫙 늘어나요. 근데 얘는 그동안 발발발 거려서 제가 뭐라 그랬어. 그동안 제가 이마필은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믿으십시오. 안토니오 기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선행도 안쪽인가 바깥쪽에서 뭐 좀 많이 싸워서 나한테 무너지잖아요. 14초가 넘었어요. 얘도. 근데 오늘 선행 못 가잖아요. 선행 가요? 선행을 가든 안 가든 못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필의 이 검은 질주의 단점이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믿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좋습니다. 이번에도 거기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좋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신장력이 거기서 딱 멈춰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힘이 더 차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때 보자는. 그러니까 그때 배팅 하시라는 얘기 아니라 뭔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이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질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이즈는 안쪽에 있는 이제 스탈렛입니다. 그 몬스터 파워 다음에는. 근데 안쪽에 있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마가 너무 많아. 선행을 가는 게 좋은데 꼭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저런 마필 새도 마찬가지잖아. 신장력이 전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장산스포 그런 유형의 마필. 이렇게 어깨가 전혀 안 나가요.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이제 변화를 보일 수도 있어요. 영원히 그러면 이게 골격에서 오면 영원히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변하는 말도 가끔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예, 3번 치프인디고. 뭐 여기 심장의 고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누구죠? 그 문세영 기수가 장거리에서 이거 보면 좋은데 장거리에서 무슨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하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문세영 기수가 말이 하나도 안 끌어요. 그래요. 안 끌어요. 안 끌어요. 맞나? 그때 인터뷰가 이랬어요. 우승하고 나서 그동안 끌어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제가 여태 축구장창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김하영 기수 탈 때 그 선행 외곽에서 어떻게 딸 매잖아요. 그거 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딴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왜 기수들은 당기냐 이거야. 당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거 좀 풀어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땡기는 걸로 보여요. 자, 선행마가 이렇게 있어요. 가고 있어. 근데 여기 2번이 가고 있어. 근데 얘 보면은 막 고개짓하고 막 땡기잖아요. 그죠? 막 기술이 땡기잖아요. 그게 제어하는데 요게 기승술이에요. 이 땡긴다가 아니라 그냥 제어한다요. 제어한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제가 얘기하는 주먹, 이 부조잖아요. 부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서 땡기고 있는 말은 안 보이죠? 뒤에서 땡기고 있는 말, 제어하는 말, 제어가 잘 되는 말이에요. 얘는 제어가 안 되는 말이야. 고객을 막 짓하고 하는 말, 제어가. 근데 그게 말이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이 그러면은 기수가 해줘야 돼.
주먹을 낮춰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이 제다이 포스 같은 게 있죠. 말이 고개가 높은데 김효정 기수 주먹도 같이 높아. 그럼 같이 올라가는 거죠. 주먹을 내려줘야지. 고삐 하나로 이렇게 고삐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눌러주면 고개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먹이 다 높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누구예요? 몰로 기수, 이혁 기수, 장추열 기수 이런 기수들 다 주먹의 밑에 있잖아요. 근데 다른 기수는 어때요? 유승환 기수. 이런 기수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뺄게요. 그럼 빼고. 주먹이 높으면 말이 고개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은 뛰려고 하니까 말하고 싸우는 거야. 힘을 다 빼. 근데 여러분들 뒤에서 붙들고 있는 말 안 보이냐고요. 뒤에서 붙들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안 보이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야. 왜 저기서 안 넘어가? 넘어가면 죽는데. 만약에 좋아요. 이 선행 가는 기수가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수 심리학 얘가 비켜줄까 안 비켜 미리 얘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됐어도 내가 만약에 스피드를 내고 나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0.5초만 힘쓰면 여기 가선 2초가 늦어진다니까요.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건 땡기는 게 아니에요.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기승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주먹이 잘못된 거예요. 기승술이라 그러면 좀 이 어폐가 있지만 주먹이 잘못된 거예요. 주먹이 부조 자체가. 그게 기승술이죠. 머리를 내려주는 게 제어를 하는 게 제어를 해서 제어가 먼저겠죠. 제어를 해서 머리를 내려주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한테 순응할게. 네 지시에 들을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난 네 지시 안 들어.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뛸 거야.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긴다로 보는 거야. 저한테 질문인데 제가 이거 전화 드렸더니 통화를 못했어요. 뭐 보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드렸더니 안 받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대신 지금 한 2주째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 네. 그런 겁니다. 그 뒤에서는 잘 붙들고 있는 말들은 안 보이죠. 그냥 차분하게 뛰는 것 같죠. 그거 제어 잘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주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속된 말로 상마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주 마술 뭐 다 있는 상막이라는 건 그냥 결국엔 체형인데 이 기본이 제일 먼저 경주 마술 기본이 뭐예요? 부조예요, 부조. 첫 번째로 나오는 첫째 장에 제가 배웠던 교과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주먹이에요, 주먹. 부조. 부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주먹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먹. 어떤 예상가가 자기 말 좀 탄다고 주먹은, 참나.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했냐면 이경주에서는 여러분들 뭐 치프인들을 축을 해서 뭘 사실 건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뭐 컨디션이요? 컨디션 58kg의 누구죠? 위너골드 이게 58kg이기 때문에 걔가 세긴 해도 58kg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죠.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좀 했고요.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예. 아까 제가 얘기를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아까 저기에서. 딱 하나가 뭐냐면, 멀로 기수나, 이혁 기수나, 장추열 기수나, 이런 기수들 보면은 주먹이 밑에 있다 그랬죠? 주먹은 밑에 있어요. 항상 기꼬라 그러죠. 기꼬 앞에 딱 밑에 있어요. 근데 다른 기수는 다 주먹이 위에서 덜렁덜렁 하죠. 막 옆으로 벌리고 막 이러고 탄다고요. 그건 뭐냐면은 저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딱 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힘 조절이 되는 건데 이 기수들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등자가 짧다는 거예요. 이 등자가 짧으면 짧을수록 내 허리를 굽힐 수가 있어요. 근데 등자가 길면 어때요? 내 중심이 뒤로 가. 그러니까 자꾸 주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수들의 등자와 다른 기수들의 등자를 잘 보세요.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보면 남바 제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호? 그 제킹보다 얼만큼 짧은지를 보세요. 이 기수의 발이 어디 있는지. 이 기수들의.
그걸 하나 좀 제가 빼먹었고요. 자, 이경주는 이제 금빛마입니다. 금빛마인데 조금 이게 소리가 나요. 그래도 지우고. 자, 이 금빛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검은 질주죠. 검은 질주하고 앞에 게 하나가 뭐였었죠? 아르고탑. 검은 질주가 안에 있었나요? 여기서 그릴까요? 자, 검은 질주가 안에 있었고 아르고탑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다. 그죠? 검은 질주가 먼저 가고 있었는데 9번이 나와서 선행을 가니까 얘가 바깥으로 돌았죠. 맞죠?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요거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 어디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뭐 제 기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죠? 맞나요? 아무튼 그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금빛마가 여기 있었어요. 그날 당일 동화로 바뀌었죠. 동화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올 때 이게 9번, 4번 이렇게 올 때 이 동화가 여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계속 4번 뒤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모래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나스에서 이 14초 1을 뛴 검은 질주를 못 넘는 거예요. 걔 걸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 걸음을 보면 슬로우 킥킥 느려지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금빛마가 지금 입상했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외곽이나 선행이나 그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모래를 안 맞았어요. 근데 오늘 1번 게이트야. 1번 게이트란 말이야.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바깥에 얘를 저지할 수 있는 말이 그러니까 얘를 1번 게이트가 최고 불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행을 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선행을 안 갔을 때는 최고 불리하잖아요. 1번이. 맞죠? 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얘는 안에 갇혀서 모래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의 어떤 제어가 있으니까 부조가 좋으니까 그거를 안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이 동떨어져서 갔어야 돼. 그러니까 힘을 조절을 했으면은 얘네들은 보내놓고 조금 거리를 두고 갔어야지. 왜 지네들끼리 알아서 싸우는데 왜 거기를 쫓아가? 그게 기수의 심리예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바깥에 누가 빠른 마필이 있느냐, 이제 그것만 하시면 되겠고요. 봄날의 기억, 조심하셔야 될 마필은 이제 이 유정 챔프입니다. 유정 챔프는 왼쪽 뒷다리가 조금 파행기가 있어요. 약간 파행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말은 지금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파행기가 분명히 어떤 경주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보면 그것만 아니면 조금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조금 가늠하기 어려워요. 뭐 글로벌 매직 기본에 있어야 되겠고 이 마루마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제가 누차 그랬지 않습니까? 벼락 뭐죠? 그 경부도령 뭐 제가 막 극찬했던 마필 포기하겠습니다 했던 마필 단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시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이 마필은 안 되는 마필이라 그랬는데 1400에서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해요. 요는 뭐예요? 자세가 높기 때문에 저기 누구죠? 마루마는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세 높인 말 12번이면은 모래만 안 맞춰주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1번이 안에 갇히면 쟤는 앞에 붙어갈 수가 있어요. 외곽으로 나가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누가 선행을 가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이렇게 가서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조심하십시오. 많이 컨디션도 좋아졌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구경주였었고요.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최강 블레이드입니다. 지금 최강 블레이드인데 얘가 보면은 완전히 종합 병등이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냥 안 썼는데 우후지 파행, 자전지 파행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조교를 지금 세게를 못하죠. 숫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러고 뭐 뛰긴 했는데 상대가 남산 주몽이에요. 이거 무명이었었잖아요. 인기 8위, 탭다운, 코치고, 도깨비, 칸칼레. 이 정말 약한 편성에 뛰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기본은 있는 마필이에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런 종합병동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조심하시는 게 파워팍스입니다. 이 파워팍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유승환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왜 6번, 9번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오냐고. 그냥 안에 박혀 있으면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기수들 보면은 아니 진로가 있는데도 바깥으로 바꿔. 물론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이긴 한데 그래도 내 진로가 확보가 되면은 굳이 바깥으로 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급해서 그래요. 빨리 나오려고. 왜? 자,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직선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수들이 대부분 여기서 자, 앞에 말이 무리가 있어. 여기 사이로 길이 보여요.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까지 오면 기다리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이 무리를 바깥으로 돌아 나온다니까요. 왜? 이거 급해서 그래. 여기서 왜 나와? 여기까지 와도 되는데. 여기 오면은 쫙 다들 자기 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진로가 확보가 되는데 꼭 이렇게 돌아 나온단 말이야. 이거 서둘러서 그러는 거예요. 서둘러서. 더 붙들어도 돼요. 더 붙들어도 이제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지금 파워박스에게 조금 더 기대를 하려고요. 나머지는 뭐 문학시바 지난번에 좀 디스첼린이랑 뛰었고 그다음에 뭐 건포도 1200 온포인트 이것도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요거는 조금 100%는 아니에요. 아직 100%는 아닌데 예전에 뛰었을 때 입상했을 때 그런 컨디션은 아닌데 거기서 확 떨어졌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 이번에 뛰고 나서 이제 뭐 더 좋아질는지 더 나빠질는지 이제 뭐 다음번에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계속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18일 토요일자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이 녹화를 끊는 바람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보통 1시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되는 말들을 좀 안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이슈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1일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